팀 쏘가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쏘가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첫 쏘가리 잡으러 가셔야죠. 첫 쏘가리 잡으러 가시기 전에 쏘가리 포인트로서의 갑천과 미호천의 의미, 우리나라 쏘가리 처음 나오는 1번지 됐죠? 단양이 1번지다, 금강이 1번지다, 이런 갑노을박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첫 쏘가리, 늘상 1년 내내 쏘가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최근 갑천과 미호천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군데 또 있지만 일단은 두드러진 갑천과 미호천, 그 중에 포인트를 대표하는 갑천의 불무교, 미호천의 유격장 두 곳을 분석해보면서, 야, 낚시하다가 분석까지 한다. 분석해보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밑바탕을 좀 서로 이렇게 깔아볼 수 있도록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천의 대표적인 포인트, 불무교였죠. 지금은 뭐 한빛대교라든가 여러 군데 포인트들이 산계되어 있지만 갑천에서는 무조건 초반 시즌에는 불무교에서 낚시하는 게 정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요즘은 각광받고 있는 미호천의 유격장, 두 곳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천은 대전을 관통해 흐르는 도심하천이고요. 그리고 금강의 본류와 합류되는 곳이다. 그리고 미호천은 청주, 진천 이런 곳을 스쳐 흐르죠. 뭐 관통하진 않는데 거기에 이제 무심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천들이 있고요. 무심천, 병천천 이런 천들이 있고, 진천과 청주를 스치듯 흐르지만 도심하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금강과 또 합류된다. 뭐 유구천, 지천 몇 가지 천들이 있지만 거기보다는 규모가 좀 크다.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그런 천들이 전국에 좀 몇 군데가 있는데, 광주를 흐르는 황룡강, 그 영산강, 황룡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호천에 비해서 그다지 규모가 많이 크진 않아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거나 크지도 않아요. 그 정도. 이제 금호강, 거기도 금호강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호강도 지금 첫 쏘가리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만경강과 합수되기 전에 전주천, 만경강과 전주천이 비비정 위에 하리 쪽에서 합수가 되는데, 하수정말처리장 바로 밑에 갑천의 불무교, 미호천의 유격장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런 지형이 있어요. 하수정말처리장 바로 아래쪽 큰 소가 있는데 그곳, 뭐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첫 쏘가리 나오는 극초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공통점 한번 알아볼게요. 공통점은 본류와 맞닿는, 본류 때 금강 본류와 맞닿는 최하류권 가장 큰 소라는 거. 유격장도 그렇고 불무교도 그렇고 바로 거기서 1km도 안 내려가서 금강 본류랑 맞닿는 합수머리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은근히 물살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 물살이 수온과 합쳐지면서 조금 높은 수온과 합쳐지면서 빠른 물살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울처럼 빠른 건 아닌데 꾹 누르는 된물살이 돌틈마다 스치면서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의, 쏘가리들의 움직임을 좀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수리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는, 낚시하는 발판 있는 쪽으로 활처럼, 큰 활처럼 휘어져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고 우리 발밑으로 크게 돌아오면서 빠져나가는, 낚시하는 포인트가 활처럼 휘어져 있는 물꼬리 바로 앞쪽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닥이 대체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발 앞에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보이는 돌들이 있지만, 미호천 유격장 같은 경우도 복잡할 것 같은 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입질을 받는 곳은 약간 앞쪽, 그 돌 턱에 그 밋밋한 뻘지형과 돌이 만나는 지형. 갑천 같은 것도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갈 바닥에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인공 구조물이 맞닿아 있는 지역, 경계선. 그 경계선인데 활처럼 휘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계선을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다 보니까 물이 그 경계선을 계속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자갈 바닥과 인공 구조물 사이에 틈들이 말끔하게 붙을 수 있는, 월동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기서 입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강폭이 큰 강에 비해서, 한강, 남한강, 뭐 이런 큰 강들에 비해서, 낙동강 이런 큰 강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류 때보다는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뭐 캐스팅해서 건네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심까지, 거의 물골 너머까지 16분의 1온스, 10분의 1온스를 던져서 강심 물골을 흘릴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강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포인트 방향이 동남쪽 그리고 약간 남동쪽,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의 중간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 저녁 피딩 시간쯤에 꼭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등 뒤로 받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변에 산들이 높지 않다. 주변에 능선들이 밋밋하게 햇볕을 하루 종일 강을 비출 수 있도록, 햇볕이 비치는 날 하루 종일 강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지형지물이 형성이 되어 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우천하고 갑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곳이 더 유력한가 그런 것도 좀 한번 볼게요. 규모는 제가 느끼는 규모는 뭐 정확한 수치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뭐 흐르는 수량이라든가 뭐 강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미호천이 훨씬 길죠. 훨씬 길고, 그리고 수량도 조금 많고 강폭도 조금 넓어요. 갑천에 비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전주천이 조금 더 좁고, 전주천 갑천은 좀 비슷한 느낌이고, 영산강 그 황룡강 좀 넓고, 금호강도 조금 넓은 편이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넓다 해도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본류에 비해서 아주 넓지는 않고, 그 정도. 미우천이 갑천에 비해서는 조금 넓고, 그리고 아주 길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들어오는 지천들도 미우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갑천 불무교는 최초에 아주 유명해진 쏘가리 낚시가 대중화되면서 2010년 무렵부터 최초에 빵 터진 첫 쏘가리 나오는 1번지로 가장 먼저 부각된 곳이 갑천 불무교죠. 그 전에도 분명히 이제 첫 쏘가리 나오는 포인트, 낙단교라든가 몇 군데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쏘가리 낚시가 2010년 무렵부터 대중화되면서 첫 쏘가리 포인트로 각광받은 곳이 갑천 불무교입니다. 대단히 많은 쏘가리꾼들이 찾았고, 조과도 좋았고, 큰 쏘가리도 많이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조과가 좀 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 시점을 제가 되짚어보면, 역산해보면, 대전에서 세종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직통도로를 뚫었거든요. 그게 갑천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도시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갑천 옆에 산들을 다 까내고 옹벽을 쌓고 토사가 굉장히 많이 갑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문평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만들면서 갑천 그 불무교를 완전히 가로질러 건너갔거든요. 그러면서 불무교가 포인트가 좀 훼손이 된, 손상이 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후부터 조과가 사실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무교가 이제 그렇게 조금 수그러들면서, 그 다음에 미호천 유격장이 또 올라왔죠. 뭐 유격장은 말 그대로 포인트 이름이 유격장입니다. 그게 원래 32사단 유격장에 유격장 바로 앞에, 이제 전월산 유격장이죠. 그 유격장 바로 앞에 흐르는 미호천 최하류였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제 가보니까 겨우 내내 무슨 거기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쓸 발전소더라고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이제 유격장 연병장이 공사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주차하고 하는 데는 어차피 노상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제 가보니까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었고요. 유격장 포인트 현장 상황은 큰 변화는 없고, 어제는 뭐 한 2분, 3분 정도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저도 낚시를 좀 해봤는데, 오늘 이제 이 영상 올려놓고 저도 가서 오늘 첫 쏘가리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최초에 2010년 갑천하고 갑천 불무교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될 때는, 그때는 수질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큰빌 이끼벌레라든가 그 실지렁이라든가 이런 수질 4등급의 지표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에서 쏘가리들이 나와도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질 개선도 많이 되고요.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불무교의 한 3배 정도 넓습니다. 3배는 안 되고 한 2배 정도 넓고, 그리고 포인트의 바닥 구조가 불무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월동 여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량도 좀 많고, 그래서 미호천의 조과가 늘 초범 시즌에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많으면 100분이 하면 10마리 나오고, 그리고 10사람 하면 1마리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해서 10사람 잡는 그런 상황, 그리고 10사람에서 1사람 잡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격장 같은 경우는 시즌에는 뭐 거의 가장 핫할 때는 정말 100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0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량이 뭐 한 30, 40여 대 이상 와서 낚시를 하게 되니까 최소한 7, 80명 이상
포인트에 서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과도 더 많이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그 조과가 받쳐주는 그런 곳입니다. 미우천 유격장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뭐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올해도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벌써부터 첫 쏘가리 여러 마리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올해도 각광받는, 당분간은 국내 첫 쏘가리 포인트 1번지로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쏘가리를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유격장이냐 갑천 불무교냐를 놓고 일단 이 영상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언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벽같이 가서 하루 종일 낚시할 것이냐,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시간에 집중할 것이냐, 요거는 본인이 좀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멀리서 오신다면 진짜 동두천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갑천 불무교나 미호천 같은 경우는 서너 시간씩 운전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울산에서도 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다면 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셔야 되지만 서울 경기권이라든가 한두 시간 내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아침 일찍 오셔서 하루 종일 낮 시간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적당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적당한 시간대라면 보통 한 4시 반 5시 정도부터 낚시가 시작돼서 한 8시 9시 정도 낚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후 시간에도 쏘가리가 나오긴 하지만 꼭 견디기 어려우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10시간씩 20시간씩 되지 않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패턴 잡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영역이 4시간 5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약간 관성에 의해서 던지고 감고를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그러니까 낚시 시작하고 1시간 이후부터 낚시 마치기 전 또 1시간까지 한 2-3시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드셔가지고 그 시간대가 피딩 시간이 걸리도록, 피딩 시간은 한 7시 내외 정도 되니까 그때쯤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피딩 시간은 저녁 7시 내외, 저녁 7시에서 8시, 9시까지 그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해 떨어질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낚시가 되니까 그때 좀 집중하실 수 있는 본인의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사용하시는 장비는 멀리 던지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두 군데 포인트, 대부분의 포인트들, 초본 포인트들이 발밑에 많아야 10m 안쪽에 포인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입질 받는 지점에서 집중하셔야 되니까 뭐 일반적인 쏘가리 낚싯대, 쏘가리 전용 로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C2000번, 장비는 그렇다고 장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미노우보다는 지그헤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저도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도 테스트해보고 또 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미노우보다는 지그헤드에 입질이 좀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원태클이다 그러면서 미노우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지그헤드 바닥 찍어서 아주 느린 릴링 섞어주면 되니까 지그헤드 10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좀 빨라서 흘러버리는 느낌이다 그러면 10분의 1온스, 그리고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에 2인치 그러범 사용하시면 가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패턴의 조합이라든가 장비가 어느 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심플한 장비 지그헤드 플러스 2인치 그러범, 이 장비로 얼만큼 내 멘탈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무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무교 별점 4.0 별 5개 중에 4개. 불무교는 그렇습니다. 왜 4개냐? 일단 조과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풍성한 조과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상에서도 내용 설명이 있지만 그 아래 다리, 불무교 아래 다리 볼을 좀 뭉개놨어요. 그러면서 물 수위가 한 10cm, 20cm 정도 내려가고 수량이 그만큼 적어지면서 좀 쏘가리들이 월동하기 좋은 여건들을 조금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조과가 좀 적고 그런 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별 4개인데 그래도 여전히 저력 있다. 여전히 저력 있고,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포인트를 내가 좀 여유 있게 공간을 좀 차지하고 여유 있게 낚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불무교 별 4개, 그리고 유격장 별 5개 중에 별 4개 반. 다 좋아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유격장은 모든 걸 다 갖췄고, 첫 쏘가리 잡기 가장 국내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첫 쏘가리, 이게 뭐 이제 동네 전주 사시는 분이 전주천에서 하시면 되는데 뭐 미호천이 더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 경기권 아니면
주변에 도시마천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포인트의 여건을 갖췄다. 그리고 조과도 잘 나온다. 미호천 유격장. 이제 유격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발전소라고 해야겠다. 유격장 포인트의 별점은 4개 반. 4개 반이고 0.5점 깎은 거는 붐빈다. 그리고 진입할 때 다른 포인트에 비해서 걸어야 된다. 그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별점 4개 반으로 유격장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명절 연휴 동안도 많이들 낚시하겠지만 명절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쏘가리 포인트고 지금부터 3월 초반까지는 첫 쏘가리 잡기 그룹 내에서 밴드나 그룹 내에서 지역 내에서 첫 쏘가리 잡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쏘가리꾼들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멋진 첫 쏘가리 잡고 팀 쏘가리에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본인 SNS에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큰 즐거움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갑천 불무교 vs 미호천 유격장 이렇게 해서 영상 꾸며봤고요. 영상 잘 보시고 첫 쏘가리 포인트 선택하셔서 즐거운 손맛, 즐거운 첫 쏘가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팀 쏘가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